화창한 5월의 아침, 충북 단양의 작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허브 카페. 향기로운 날들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50세가 넘은 수지는 손수 기른 허브로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죠. 열해 전 남편 진우가 낚시를 나갔다가 폭풍우에 휩쓸려 실종된 그날도 이런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실종 선고 후에도 수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허브스콘 맛있네요. 단골 손님의 인사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허브향 가득한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고 수진에게는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정성으로 가꾼 허브 정원과 직접 만든 차와 디저트는 입소문을 타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30년 만에 동창회 하기로 했어. 이번 주 토요일 청담동에서 꼭 와야 해.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간 지도 오래됐고 진우가 떠난 후로는 화려한 모임에 참석할 기회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친구들을 만나볼 기회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주소 좀 보내줘. 통화를 끊고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들은 없었지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한복 느낌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비취색 브로치도 함께 꺼내며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드리워진 얼굴이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지는 허브로 만든 수제 쿠키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친구들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모두 어떻게 변했을까? 3시간 후 수지는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수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고 미경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이쪽으로 와. 수진은 살며시 웃으며 동창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10명 남짓한 친구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각자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희경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희경은 여전히 주도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었죠. 여전히 예쁘네. 시골 생활이 피부에 좋은가 봐. 수진은 허브 쿠키 상자를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만든 건데 다들 함께 나눠 먹어요. 와, 고마워. 역시 수진이는 손재주가 좋았지. 지훈이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인터넷으로만 주문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든 건 특별하네. 테이블에 둘러앉자 화려한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죠. 희경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남편 이야기를, 지훈은 의사인 남편과 의대에 진학한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경쟁적으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대화는 주로 아파트 가격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단양에서 살고 있니? 희경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서 작은 허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거 그냥 놀면서 커피나 파는 거 아니야? 수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브를 직접 재배해서 차와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바쁘답니다. 주말엔 서울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래도 남편 없이 시골에서 혼자 지내니까 외롭지 않아? 희경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실종 이후 혼자 살아온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도 가족 같고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하니까요. 그래도 강남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파트 근처에 괜찮은 원룸도 많은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좋은 데서 살아야지. 수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외로움의 깊이였을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희경과 지우는 결국 자기들끼리 대치동과 반포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빠른 템포와 경쟁적인 분위기는 그녀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진아, 시골에서 카페 하는 거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조용히 앉아있던 동창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거든.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놀러와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식사 후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며 돌아갈 준비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차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내려 수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진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남편 진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입을 틀어막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변의 동창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 진우였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는데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긴 이야기야.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주변에서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희경과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이었죠. 저기 혹시 진우 씨 맞나요? 희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진이랑 같이 다녔던 희경 씨죠?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또렷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좀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한쪽 테이블에 수진과 진우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 다시 앉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고 당일 폭풍 후에 배가 뒤집혔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중국 어선에 실려 있더군요. 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기억을 잃었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어부들이 저를 데려가 치료해줬지만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가 겪었을 혼란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며 몇 년을 보냈고 그 후 홍콩, 대만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에서 제주도 바다 장면을 보고 갑자기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고 마침내 내 이름과 당신을 기억해냈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은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진우는 그렇게 살아있었고 자신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니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내 기억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인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한국 대사관에서 내 신원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당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희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진이 단양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오늘 서울에 온다는 것까지 알아냈죠. 수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혼란 그리고 의문이 뒤엉켰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병원과 경찰에서 모든 검사를 마쳤어요. 지문대조, DNA 검사까지 법적으로도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동창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희경과 지우는 계속해서 진우를 훑어보며 질문을 쏟아냈죠. 그런데 사설 탐정이라니 그런 것까지 쓸 여유가 있으셨나요?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몇 가지 투자를 했었거든요. 대기업 주식과 부동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죠. 수지는 놀란 얼굴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투자라니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요.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투자금은 계속 불어났고 제가 돌아왔을 때 확인해 보니 현재 가치는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테이블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경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동창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수백억이요? 희경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모든 자산의 권리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실종 기간 동안 제 투자를 관리해준 회사에서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저를 대주주로 영입했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골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허브를 가꾸며 하루하루 살아온 자신의 일상과 남편이 말하는 수백억의 자산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서울로 올라와 살 수도 있고 단양에 더 큰 카페를 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희경과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골에서 커피나 파는 일이라며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부러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희경이 갑자기 살갑게 말했습니다. 지훈도 서둘러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미처 몰랐네. 근데 단양 카페가 정말 유명하다며? 한번 가봐야겠다. 수진은 그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도 말이죠. 수진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진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바뀐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일단 단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단양으로 가자. 당신이 10년 동안 만들어온 삶을 보고 싶어.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창들이 서둘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연락 자주 해. 희경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단양에 꼭 놀러 갈게. 내 카페 소문이 자자하더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의 검은 세단을 타고 단양으로 향하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인생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종종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 많은 돈이 있다는 것도.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니.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매일 기다렸죠.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는 카페가 됐죠. 후회는 없었어? 서울로 올라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었어요. 단양의 그 작은 집과 카페는 내게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동안 기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완전히 백지 상태였어. 내 이름도 고향도 당신도 기억하지 못했지. 중국 어부들이 나를 데리고 작은 어촌 마을로 갔고 거기서 일을 배우며 지냈어. 그러다 홍콩으로 갔고 점점 더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했어. 기억은 없었지만 숫자와 사업에 대한 감각은 남아있었나 봐. 그러다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운이 좋았지. 수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해도 수백억이라니. 실종되기 전에 샀던 주식 중에 한 기업이 있었어. 당시에는 작은 벤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그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고 내가 당시 꽤 많은 지분을 샀었거든. 그리고 부동산. 내가 강남 일대에 몇 개의 토지를 매입해뒀는데 그 가치가 10년 새 수십 배로 뛰었어.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투자를 했다는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 모든 게 성공하면 당신에게 꿈 같은 삶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기 직전이었어.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진우가 그때 실종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강남에 살며 부유한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단양의 조용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자신만의 삶을 만들었으니까 그 삶을 존중하고 싶어. 자동차는 어느새 단양의 익숙한 풍경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강,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보였죠. 수진의 카페 향기로운 날들도 멀리서 보였습니다. 단양의 작은 허브 카페 앞에 진우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잠시 진우의 반응이 궁금해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정성껏 가꿔온 공간이었으니까요. 이곳이 당신의 카페구나. 진우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목조 건물 주변으로 다양한 허브와 꽃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수진이 직접 그린 향기로운 날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네, 제가 10년 동안 만들어 온 곳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에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손님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직접 만든 디저트도 판매해요. 주말에는 허브원의 수업도 하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카페를 둘러보더니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강과 산이 한눈에 보였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당신이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 수진은 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됐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진우는 수진이 건넨 라벤더 차를 받아들며 깊은 향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늘 이런 재능이 있었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열애 만의 재회가 가져온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기업의 대주주이고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돌아가야 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여기가 당신의 삶이라면 나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서울과 단양을 오가며 살 수도 있고. 정말요?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사실 기억을 되찾은 후 가장 그리웠던 건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어. 복잡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창들 얼굴이 굳어버렸던 것 봤어? 진우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희경이랑 지훈이. 수진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봤어요.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당신이 시골에서 카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깔보더니 돈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친근해졌잖아. 수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살 뿐이죠. 진우는 수진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조차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씨. 그것이 진우가 수진을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봐야 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마무리해야 해서 당신도 같이 가줬으면 해.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물론이지.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당신이 쌓아온 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이틀 후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수진과 진우가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낯선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단양의 조용한 생활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서울의 빠른 템포와 번잡함은 어색하게 다가왔죠. 이곳이 내가 투자한 회사 본사야. 진우가 높은 유리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데 나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거야. 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카페 주인에서 갑자기 대기업 주주의 아내가 된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복귀 소식이 회사 내에 퍼졌나 봅니다. 최고급 마감재로 꾸며진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진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당신은 그냥 당신답게 있으면 돼. 이사회 회의실은 웅장했습니다. 길고 반들반들한 테이블 주위로 정장 차림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진우와 수진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진우 씨,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종 소식에 모두가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회장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회사가 성장한 것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사들은 진우의 복귀를 공식화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수진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진우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던 남편과 이사회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내는 대주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우와 회장, 그리고 몇몇 이사들만 남았을 때 한 이사가 수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 씨 아내분이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에도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오시다니.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냈을 뿐이에요. 듣자 하니 단양에서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실 계획이신가요? 그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직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단양과 서울을 오가며 살 계획입니다. 제 아내의 카페는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곳이니까요. 이사는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시골 생활을 선택한다는 것이 의외였을 테죠.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수진에게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있는데 왜 시골에 살려고 하냐고.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행복한지야.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자신만의 삶을 만들었고 그 삶을 존중하고 싶어.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이 생기면 화려한 생활을 선택했을 텐데 진우는 그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울에 와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회사 일도 있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단양의 카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에도 작은 집을 마련하는 거야. 필요할 때 오가면 되지. 두 사람은 강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희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가 받았습니다. 아, 진우 씨, 수진이 통화 가능한가요? 희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희경이 널 찾아.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단양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까 해서. 희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상냥했습니다. 단양에요? 언제 올 생각인데요? 이번 주말에 지훈이랑 같이 가려고. 너의 카페도 구경하고 너희 집도 보고 싶어서. 수진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였죠.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말에 오세요. 우리는 내일 단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단양에 오겠다고?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 카페에 관심이 생겼나 봐요. 아마 당신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은 거겠지. 지금은 좀 늦었지만. 진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과 진우는 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다시 허브 정원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진우도 그녀를 도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주말 희경과 지훈이 약속대로 단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여기 정말 아름답다. 희경이 카페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어. 지훈도 연신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시골 감성이 정말 핫하거든. 수진은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단양에서의 삶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남편의 재산 때문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우리도 내려와서 좀 도와줄까? 요즘 시골 감성 너무 핫하더라. 희경이 제안했습니다.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투자해서 이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면 어떨까? 향기로운 날들이라는 이름 정말 좋은데. 수지는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창회에서는 시골 생활을 무시하기까지 했죠.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카페는 제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니까요.
희경과 지우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자신들의 제안에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넌 나를 불쌍하다고 했지.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시골에서 혼자 산다고. 근데 난 그때가 참 행복했어. 희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니까요. 진우가 정원에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수진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내가 기억을 못 찾았더라도 넌 끝까지 날 기다렸을 거지? 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진은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난 잊은 적 없어요. 진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 곁을 지킬게. 희경과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과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수진의 카페 향기로운 날들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지 단양의 한옥 카페 감성 끝판왕이라는 리뷰가 퍼지며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회사 일로 서울과 단양을 오가면서도 틈날 때마다 수진의 카페를 도왔죠. 어느 한적한 오후 수진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멀리 보이는 강과 산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차 2잔을 들고 와서 그녀 옆에 앉았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요.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돌아와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됐네요.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당신이 돌아온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희경과 지우는 그저 SNS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품격만큼은 결코 따라잡지 못했으니까요. 진정한 품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진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매일 아침 허브 정원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시골 산다고 무시당했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런 시선보다 진우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었으니까요.